네, 기상청 예보분석관 우진규입니다. 금요일 8월 26일 수요일 제8호 태풍 바비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 현황입니다. 위성과 레이더 영상에서 나타나는 태풍의 위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현재 북위 30도를 넘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섬에 따라 현재 비상구역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중심구역에 동그란 원형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상태이고요. 그 규모는 약 380km 정도의 강풍 반경을 갖기 때문에 세력은 매우 강한 태풍급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관측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인 태풍의 중심 기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호도 해양기지에서 10시에 관측된 이 태풍 주변의 중심 기압을 살펴보게 되면 현재 기압은 972.2헥토파스칼, 그리고 풍향은 남풍으로서 현재 바람은 28.8m/s가 불고 있습니다. 유의 파고는 6.7m며 최대 파고가 10.6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과 현재 바람을 유추해 볼 때 9시 기준으로 태풍은 제주도 서귀포 서남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을 경유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5m, 시속으로 따지면 약 162km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금요일 10시에 발표된 태풍 바비에 대한 태풍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은 점차 북진을 더하여 26일 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목포 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을 경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북진을 하게 되면서 27일인 내일 새벽 3시 정도에는 이 백령도 남남동쪽, 그러니까 옹진반도 부근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령도 남남동쪽 약 100km 부근 해상을 경유해서 이후에 옹진반도 부근을 지나 이후에 황해도 부근으로 새벽녘에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액 근접 및 상륙 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흑산도 최액 근접 시기는 26일 20시, 그리고 서울 최근접 시기는 27일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상륙 시기는 27일 5시에서 6시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바비로 인한 예상 강수량과 강풍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비의 양은 가장 태풍의 이동 경로에 가까운 제주도, 전라남도, 그리고 지형적 영향이 더해지는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300mm의 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강한 바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제주도와 서쪽 지방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40에서 60km, 시속으로 따지면 20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7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두 번째로 가까운 나머지 서쪽 지방,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의 나머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속 35m가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이 경상도의 동쪽, 동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도 초속 20m의 매우 다소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나타날 피해를 과거에 있었던 태풍과 비교를 하여 좀 예상을 해본다면 유사 태풍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 링링, 그리고 볼라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링링 때는 일 최대 순간 풍속이 흑산도를 기준으로 54.4m/s, 초속으로 54.4m가 불었고요. 평균 이동 속도는 시속 27km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피해 규모는 333억 원으로서 인명피해는 4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볼라벤을 가지고 예상을 해볼 때는 일 최대 순간 풍속이 완도를 기준으로 51.8m/s, 그리고 평균 이동 속도는 시속 21km, 이때 인명피해는 11명, 피해 규모는 6,364억 원가량에 달했습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이러한 링링과 볼라벤에 비해서 중심기압 시도가 낮고 강한 바람의 풍속도 더욱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피해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경로에 대한 변동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각각의 모델에서 나타내고 있는 앙상블 모델,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한 가지 모델이 아니라 그 한 가지 모델을 모태로 해서 여러 가지 변동 가능성을 유추해보는 그림인데, 좌측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UN 모델, 우측이 ECMWF에서 나타나고 있는 앙상블 모델입니다. 이 두 그림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26일에서 27일 사이로 예상되는 내일까지의 이동 경로는 굉장히 모델에서 아직까지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변동폭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델에서 24시간 안으로 들어온 모델의 예측성은 굉장히
굉장히 소폭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좁아지는 형태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태풍의 경우 이와 같이 두 모델이 모두 이 예측의 변동성, 즉 스펙트럼의 폭이 매우 넓다라는데 그 변동성에 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태풍 좌측과 우측에 1번과 2번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1번은 태풍의 서진을 방해할 수 있는 건조한 공기의 영역, 그리고 2번 영역인 우측의 이 고기압의 영역은 태풍의 동진을 저해할 수 있는 고기압의 영역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두 건조 공기의 거리가 약 1500km 부근에 달하면서 앞으로 태풍이 스스로 더 발달을 하면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베타 효과에 의한 움직임만 더 있을 뿐 이 태풍의 좌우측 통로를 결정지어 줄 수 있는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아직까지는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조금 더 유격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박스 구역 안에서의 그 태풍의 이동 변동은 모델에서 스펙트럼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기상청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은 현재 태풍 위치 그리고 이 주변의 바람장의 실황 분석을 통해서 이 모델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초기장의 오류를 토대로 앞으로 태풍의 경로를 더욱 고정해서 예보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은 어젯밤 21시에 분석이 된 5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지상으로부터 5km 부근 상공에 있는 바람의 모습을 분석해낸 결과입니다. 초록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5820이라고 써져 있는 모델의 값은 지위고도의 값을 뜻하며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조 공기의 일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20 GPM 기준선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모델에서 예측하는 영역보다 실제 어젯밤에 분석이 된 실제 5820 GPM선의 위상이 조금 더 남동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태풍의 서쪽 진행을 조금 더 저해할 수 있는 요소 1번 구역의 건조 공기가 실제 수치 모델에서 예상한 영역보다 조금 더 우리나라 쪽으로 근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향은 앞으로 태풍이 조금 더 서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미연에 조금 더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는 태풍 정보도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발표가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19년 제13호 태풍 링링 때의 이 모델의 예측 경향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기압계는 지금과 거의 유사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우측에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 태풍 링링이 이동해온 경로고 두 번째 사이에 끼어 있는 선이 바로 UM 모델의 예측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있는 선이 ECMWF에서 모의했던 경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유사한 기압계에서 이동해온 링링은 실제 경로가 모델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다소 우측, 그러니까 다소 동편했던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태풍들은 서쪽으로 북상하는 태풍들은 북위 30도 이상 구역으로 진입할 경우 모델의 모의 오차를 절대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예보에서 가장 중요한데 실제 모델과 예보의 위상차는 현재 수십 킬로 정도 차이밖에 굉장히 적은 형태로 위상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제해야 될 부분은 태풍의 우측 반원, 그러니까 레이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태풍의 가장 강한 강풍 반경에 나타나고 있는 태풍의 우측에서는 그 범위가 약 370km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이와 같은 변동성을 지닌 상태로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동편 또는 서편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강한 영향을 주는 사실은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데 그 주목할 사안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이며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현재 태풍의 이동 경로가 모델에서 조금 더 서편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십 킬로미터의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변동성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에 대한 주목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태풍에 대한 이 이동 경로는 조금 더 나오는 실황 자료를 토대로 계속해서 세밀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